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네, 심상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앞선 조례안에 대해 의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도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바가 없도록 더 면밀히 살펴서 앞으로 의정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제554호 경상남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3일 행정감사 때 지적되었던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가 위슈타 협약서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후 관리 문제와 예산의 절감 효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를 두고자 한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 주민 가정 자녀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외국인 주민 지원 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외국인 주민센터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 주민이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진행하자는 일부 개정인 것입니다. 다음은 각 조문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에서는 외국인 주민 지원 범위에 외국인 주민 가정 자녀 교육에 관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중도 입국 자녀의 사회 문화 정 지원 등을 추가 명시했습니다. 제9조에서는 외국인 주민 지원 협의회 당연직 위원들의 소속기관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으며 제19조에서는 외국인 주민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외국인 주민 지원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이를 외국인 주민 지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2018년 11월 기준으로 12만 4천 명 정도로 경기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외국인 주민 수가 많습니다.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센터 설치와 외국인 주민 가정 자녀가 경상남도의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15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에 드는 유인물로 가랑구사 하는데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양해되시겠습니까? 네, 수석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성미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연이어 말씀을 드리고자 싶은데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우리 그 주민 말입니다. 요 경계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굉장히 혼동이 많습니다. 그렇죠. 외국인 주민이라 그러면 그야말로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주민을 말하는 거고, 그죠? 우리가 다문화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하자나 아니면 개론 이민자나 이런 같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미 우리 한국 사람과 연계된 국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지금 외국인 주민은 우리나라에 국적을 갖지 않고 90일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러면 지금 그 제6조에 오늘 그 개정하는 거 말고요. 네. 경상남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6조를 보면 지원 대상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 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불법 체류자겠죠. 불법 체류자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또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요, 국장님 어느 부분이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이 난민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난민법에서 규정되는 것 같고 그거는요. 아니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에서 합법적으로 죄송합니다. 그 속기 지워주시고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난민이 포함 됩니까 안 됩니까? 난민법에서 그런 규정되어 있는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지금 문자가 오는 그 내용들에 보면 요 난민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 집행부에다가. 오늘 아마 국장님이 대답하시면 제가 이쪽에 네, 국장님이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난민법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제 이 문제가 그리로 연결되어져서 문자가 그렇게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제주도에 지금 예멘 난민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연관되어져서 그럼 그런 사람들도 만약에 경남으로 이렇게 이주를 할 경우에 이주라기보다도 옮겨올 경우에 그런 분들에도 이 법이 다 지원이 대상이 되냐고 묻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다면 나중에 이제 그거 조사해서 예,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정확하지 않으니까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지금 돼서 이야기가 넘어오는 부분들이 뭔가 하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그 심상동 의원님도 그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코로나19로 정말 도민들의 생활이 진짜 어렵고 지금 긴급 재난지원금 빨리 안 주냐고 지금 그것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나라에서 줄 돈도 지금 많이 부족하고 없는데 따로 이 시기에 이렇게 그 센터를 지어야 하나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일단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의 타도 센터의 이제 그 지원센터의 어떤 그 근거에 대한 조례는 거의 다 만들어지긴 했더라고 보니까요. 보니까 조례는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 세종, 광주, 인천, 서울까지 만들어졌고 대구는 아예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그 근거는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은 센터를 설립한 곳은 몇 개가 사실 안 됩니다. 지금 인천하고요, 대전하고요, 경기하고 울산, 부산, 서울은 몇 군데가 있고 그래서 기왕에 지금 조례가 만들어진 지역에서 뭐 길게는 2008년도에 만들어진 조례도 있기는 하지만 센터는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적어도 한 8, 9, 한 10군데 센터가 아직까지 설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경남에서 꼭 이게 설립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좀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예. 제가 작년 11월 13일 우리 행정감사 때 그 지적과 조금 제안 설명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실은 지방자치법 151조에 보면 사무임을 할 때는 반드시 조례 근거를 삼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해박서는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운영은 보조금 사업 공모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돈이 나가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후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고 또 이 돈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우리 의회에서의 관리 감독권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조례에 편입시품을 해서 이 관리 감독권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아마 이것을 제가 근거를 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공모 사업으로 나가고 있는 사업들이 제가 지금 조사를 해봤는데요. 경남에서 지금 2020년 이제 예산이겠죠. 외국인 주민 지원 사업 현황이 6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 1일 경남 투어, 두 번째 외국인 주민 자국 기념일 행사비 지원, 세 번째는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 네 번째 경상남도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 다섯 번째 외국인 주민 화합 한마당 경남대회, 여섯 번째 이제 만프라 우리 보통 하는 외국인 주민 문화 행사 지원 이렇게 이제 6가지로 되어 있고요. 예산이 15억 5,500만으로 이제 2020년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결국 이제 외국인 주민 지원 센터가 설립이 되면서 그 의원님 말씀은 여태까지 이 사업들을 공모 형태로 주다 보니 사업이 적절하게 잘 쓰여졌는가 예산에 비추어서 예산이 적절하게 잘 진행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 알 수도 없을 뿐더러 혹시나 예산의 누수 현상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잘 파악이 못 돼서 지금 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거기서 컨트롤 타워로 이 일을 한다는 소리입니까? 예,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래 우리가 그 사무위탁의 본래 취지가 예산 중보의 방지와 효율적 예산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무위탁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조례의 근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 주민지원센터가 건립이 된다 하더라도 물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은 할 수는 있겠지만 기왕에 있던 이 일들 모든 것들 6가지 일들을 총괄해서 다시 한다는 그 이야기죠. 추가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 지금 아니고. 현재 우리가 새로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네. 공모 행태로.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권이 우리 의회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 의회 안으로 이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지금 의원님이 설립하고자 하는 주민센터는 이 일들을 총체적으로 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 이야기 의회 아닙니까? 관리 감독하에 두겠다는 그렇죠. 의회 관리 감독하에 명확하게 봐서 네. 이 예산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거죠. 뜻입니다. 예,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국장님 맞습니까? 예, 아마 이런 부분에서 지금 밖에서 문자를 보내는 그런 어떤 시민단체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외에 기타의 다른 사업에 이렇게 돈이 나갈 것을 걱정해. 왜냐하면 이 사업은 계속 해왔던 사업이니까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이 줄어든데도 이 사업은 나가야 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을 더 정설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공모적 형태로 사업비가 나가기는 했지만 사업을 조금 축소해야 할 경우에는 또 축소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맞죠? 어차피 우리 도 의회의 어떤 관리 감독을 받는다는 건 그만한 네. 어떤 조절 능력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지금 공무 행태로 하면 사후 관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효율적으로 가져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누구요? 네, 박정열 의원님. 네. 우리 그 심상동 의원님, 그 지금 그 센터가 만약 설립이 되면은 거기 인원은 얼마 정도 그 필요로 합니까? 지금 당장 설립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 사업을 사무위탁 형태로 공모 사업으로 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보니까 우리가 그 행정감사에서 지적됐지만 조례 근거가 없습니다, 이게.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그런 지금 좀 전에 말했던 인원 직제라든지 예산 교육 어떻게 집행되어 있는지 이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그 있습니다. 지금은 인원이 얼마 정도 있어요, 저기에? 센터 안에? 지금은 그게 아마 지금 고천부자적으로 제가 파악을 4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파악을 안쪽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김경수 조정이 들어오고 나서 많은 우리 그 기관들이 생겨요 보면은 그래서 물론 필요한 센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또 심상동 의원이 이 조례를 만들 때는 뭐 세심하게 어떤 또 살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센터 설립에 있어서 좀 더 신용을 기울여 있지 않나. 조금 전에 우리 윤석미 의원님 그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아무튼 조례는 저도 동의를 같이 했습니다만은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정열 의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센터가 설립이 아마 굉장히 저희들도 많이 심의도 하고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무 위임을 위탁을 할 때에는 본래 취지는 뭐냐 예산 효율성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 효율성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저희 의정 활동에서 의원님들 함께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예, 이상입니다. 네, 김경련 의원님.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외국인 주민지원센터가 설립됨을 해가지고 그 비용 추계, 예산 추계를 지금 내놨는데요. 오늘 이 조례를 제정하는 가장 큰 취지는 외국인 주민 지원을 위한 그 센터가 그동안에 어떤 우리 법적인 근거가 없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들어내는데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보는데 여기 이제 비용 추계가 된 거 이렇게 나 보니까 적어도 2018년도, 2020년도 지금 이후에 하반기에 대한 이런 인건비나 사업비가 계산되어 있고 이후에 지금 그 인건비가 증액될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5년간 전체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앞으로 한다면은 지금 우리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민간 위탁 기관을 공모를 하고 예. 그 공모를 할 때 이런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할 것이다. 예. 그런 정도 공모할 때 이 내용을 일단은 이제 하는 것이고 예산은 우리가 좀 확정이 돼야 좀 시행이 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공모 이제 운영을 공개를 하기 위해서 예. 이런 간을 좀 추계를 해서 잡아놓은 거라고 조례 이해가 되는데 개정을 하기 맞습니까? 위해서는 비용 추계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작성을 하였습니다. 아, 네. 그럼 알겠고요. 근데 이 중에서 운영비 중에 보니까 사용료
건물에 대한 사용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현재는 제가 임차료 9억 8천 나와 있는 이것이 전세 건물인 걸로 알거든요. 그 전세 보증금이 9억 8천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임대 사용료라는 게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전세 사용분에 대해서 이렇게 비용 추계를 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돼서 좀 질문드립니다. 사용료가 어디 있죠? 뭐 전체 금액으로 볼 때는 이게 1,100만 원인가요? 이게 단위가 사용료 부분은 네. 저희가 그게 그 소유가 창원시하고 아시다시피 경남도에 같이 보증금 임대한 들이지 않습니까? 건물이 되게 공유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공유 재산 임차 사용료를 받겠다는 게 되겠습니다. 공유 재산에 예, 대해서 예. 이제 월세를 내라 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예, 잡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알겠는데 현재 우리가 지금 이 센터를 이제 비용 추계를 할 때 근거가 되는 그 비슷한 위치를 근가센터라든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유사하게 두었는데 사실 이게 다문화센터나 근가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법령에 따라서 사실은 이런 위탁 기관 우리가 두 개끔 국가 사무를 대신 대행을 하는 예. 이런 기관으로 볼 수 있는데 외국인 주민센터라면 일단 우리가 국가 사무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끔 이런 기관을 두어야 된다. 그런 우리들이 근거들이 좀 어떻게 좀 돼 있습니까? 네, 그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나 네. 이런 그 관련 법에 따라서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들은 몇 가지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그 기관명이 다문화센터나 근가센터 같은 경우는 예. 거의 뭐 우리가 상시적으로 이제 쓰는 아예 의미로서 좀 규정이 돼 있는데 예. 외국인 주민센터라는 거 우리가 지금 임의로 만들어서 현재는 다 도비로만 지원이 돼야 되는 이런 상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다문화 센터 같은 걸 둘 때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개별 법령에서 명칭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데 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5개 지자체에서 하듯이 이주민은 외국인 주민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서 나름대로 자기만의 그 센터를 설치를 하는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 외국인 주민지원센터가 이제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저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합법화되고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는 좀 맞는데 이런 이제 조건을 부여를 할 때 현재 우리가 그 국가사무에서 진행되는 곳하고 지금 우리가 도에서 특수한 목적을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도가 이제 지정하는 이런 형식이 되다 보니까 그런 조건들에 조금 이제 차별성을 좀 두는 게 일단은 좀 있어 가야 되지 않냐 좀 그런 생각입니다. 김경영 의원님 말씀하신 거죠. 제가 추가자가 답변을 하면 우리 지방자치법 151조 5항입니까? 5항에 보면은 그런 어떤 조례 근거를 두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조례 근거를 두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이 조례 근거가 없이 사실은 이런 센터가 만들어져 적기 왔고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런 진짜 조례적 근거나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예. 저도 강력하게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 예, 요구도 고맙습니다. 했었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인권비나 이런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은 현실과 조금 동떨어지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외국인 이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 사업을 이제 공모를 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기관으로 하고 또 만프라든지 이 인력들이 여기 또 상주를 했고 그래서 현재 있는 인원들이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인적 구조는 아니었거든요. 그걸 좀 예상을 해보건데 앞으로 이제 공모를 해서 이 기관이 공모를 해서 위탁을 받을지 또 다른 데가 받을지는 예, 모르지만은 예. 예, 그런 거 해 나갈 때 충분하게 좀 수행을 잘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석미 의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남의 외국인 주민 지원 사업들 보면 이제 저희가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해서 행사를 다 줄이고 있는 그런 어떤 현황이고 5월 초까지 가서 이제 나중에 방역 어떤 그 지침이 또 나올 건데 그때도 이렇게 지금처럼 그 경계를 계속 가야 됩니다. 느슨하게 하여간 또다시 이게 또 재발할 수 있는 부분이라 지금 행사에 보면 경상남도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가 있거든요. 이게 언제입니까? 5월 20일 아닙니까?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입니까? 왜 5월 20일로 나는 알고 있지? 어떤 만포 말고?
5월 20일 세계인은 맞죠? 5월 24일. 그 한 주간 하는 행사죠? 예, 그건 취소했습니다. 취소했습니까? 예, 예. 그럼 이 행사비는 지금 안 들겠네요. 예, 다 일단은 지금 예 반납 조치했습니다. 20년도에 또 다른 행사는요. 그러니까 만프는 10월에 하니까 아직 보고 있는 거고. 저게 이번에 저희들 다 검토해가지고 세계인의 날하고 자국 기념일 행사는 취소를 하였습니다. 아, 2020년 예산에서 그러면 외국인 주민 자국 기념일 행사비 지원하고 예, 경상남도 4번에 세계인의 날 있는 기념 행사는 취소가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취소가 되고 만프도 그때 가서 봐서 규모를 더 줄일 수도 있고요. 예, 왜냐하면 사업 지금 따로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10월에서 11월 달에 한 번 더 유행할 것이라는 자료를 계속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10월 달 행사를 기획하다가는 나중에 또 돈을 환불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요거는 잘 고려해서 계속적인 뉴스를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